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 오늘 선물 지수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지금 현재 0.58% 상승 중이고요. 자, 다우는 0.42%, 나스닥은 0.71%. 예, 이렇게 선물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또 맵을 한번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도 3.94% 올라가고 있고, 어제 사실 기술주들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엔비디아도 어제 뭐 큰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그 부분을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뭐 0.84%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0.56% 상승했고요. 그 외에는 뭐 테슬라도 1.29%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힘을 내고 있네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끝날 때쯤 해서 어떤 또 상승이 있는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를 막론하고 앞으로 내년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날씨가 흐릴 것이다.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많은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감안하고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언급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또 뉴스 기사가 인터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섹터별 흐름을 이렇게 보실 텐데 어제 IT 기술주들이 좀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 빼고 그래도 큰 상승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돼서 13일, 14일로 지나고 나서 한번 시장을 다시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연일 언급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오늘 12월 8일자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한 인터뷰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것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를 했어요. 소비자와 기업의 상태는 현재 양호하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력을 잠식시키면서 양호한 상황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경제를 탈선시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연착륙 또는 경착륙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년은 2023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 소비자들이 팬데믹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1조 5천억 증감했지만,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부양책을 많이 이제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많이 쌓였는데 2023년 중반에는 모두 이 부분이 소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5% 올린 후에 3에서 6개월 동안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약간 어두운 얘기죠. 무지하게 어둡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 내용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것이다, 허리케인부터 얘기해가지고 별의별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직도 좋지 않은 2023년 전망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급감하는 개인의 어떤 저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2023년 중반에는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되고 소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차트,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리세션 구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20년 초반 때 이렇게 부양책이 왔던,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증감분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면서 지금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장에 돈이 없냐 이게 아니라 저축률이 이제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3년 중반까지 갔을 때는 아마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뉴스에 전 세계 경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길래 제가 좀 빠르게
좀 직역을 하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수출입 2년 반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감소를 했고요. 11월 달입니다. 글로벌 및 국내 수요는 약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국내 부동산 침체에 대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약간의 침체 국면에 들어갔던 건 사실이다. 예, 뭐 향후 좋아지는 지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요 둔화와 달러 강세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무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투자가 경제를 좀 지탱하면서 3분기보다 약간은 그래도 더 성장했던,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과거에 너무나도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도 그래도 성장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통계청 유로스타트에서는요, GDP 성장률 2분기 대비 0.3%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일본을 걱정하셨습니다. 일본은 끊임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10월에 7년 만에 가장 큰 실질 임금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임금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러나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쇼핑, 외식을 통해 가계 지출은 5개월 연속 또 증가했다. 자, 이런 지표가 또 나왔고요. 자, 캐나다 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4.25%로 거의 뭐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그러한 금리 인상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이게 긴축에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자,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빠른 속도로 좀 확장이 되면서 이 사업 활동이, 자, 이는 뭐 신규 주문이나 여러 가지 급격한 성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UAE도 마찬가지로 올해 6.5%, 내년에는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경제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감소, 그리고 공공지출 감소가 여러 가지 어떤 관광의 나라잖아요, 그리스가. 근데 그런 관광 산업의 어떤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쇄하는 바람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나라는 좋지 않은 나라, 제가 녹색으로 칠한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 이렇게 신경 써서 제가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유럽 심층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이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의 뭐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까지 퍼져지면서 저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독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게임입니다. 물론 지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1위인 콜 오브 듀티, 지금 모던 월페어 2, 이게 지금 나오자마자 한 10일 만에 뭐 어마어마한 지금 판매 기록을 지금 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 하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이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기업, 이 1위 이 게임 때문에 반독점 규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 넘어 산, 게임계의 재앙이 되기 위한 길을, 제가 이렇게 뭐 제목을 지었는데 뭐 쉽지 않겠죠. 자, 영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 심층 조사에서 이어져 나온 소송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쟁 업체인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인데, 이 소니에서 계속 규제 기간에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쟤네 좀 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규제를 더 좀 심하게 해야 된다. 야, 얘네 아니면 우리 다 망해. 너희들 뭐 그런 거 보고 싶어? 그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니가 이런 지속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과하게 또 이제 반독점에 대해서 제재를 하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네스다 소프트웍스가 개발한 게임 컨텐츠를 인수했을 때 이때 일 때문에 좀 이게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일부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 전용 게임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만약에 업게 된다면 저러한 어떤 단계를 그대로 거쳐서 좀 어떤 시장의 독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 지난 4월 1,000만 명 이용자에서 이번 10월 2,0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콜 오브 듀티는 출시 10일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찍는 압도적인 1위를 바로 차지했다라고 어마어마한 보시면. 거죠. 10억 달러. 제가 예전에 콜 오브 듀티에 한번 빠졌어요. 어. 한 25살? 음. 6개월이 사라졌어요. 아, 심각하네요. 제 인생에 6개월이 사라졌습니다. 얘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안 하지만 안 건드려요. 저는 네. 내 인생이 또 사라질까 봐. 예, 그래서 조심하셔라. 네,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차트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47불. 예. 어제 종가입니다. 예, 기록하고 있고요.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 예전에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좀 담았다가 뻥튀기 하고 예,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관심 있을 만한 기업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가지고 나왔고요. 룰루레몬 좋죠.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트코 실적 발표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하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매출도 소폭이지만 좀 줄어들었고 EPS도 소폭이지만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컨센서스도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향 조정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지난 분기에 있었던 부분하고 이번 분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제가 코스코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숫자가 좀 적게 나와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0%대 두 자릿수의 성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그리고 뭐 넷인컴, 뭐 당기순이익이나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성장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성장률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저번 분기만 해도 견고하게 올라왔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미국은 15.8%, 캐나다는 13.4%,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나라에서는 2.9%,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 7.1%를 또 경신하면서 그래도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 자릿수 성장은 했어요. 한 자릿수 성장은 했지만 이 차트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12.7%에서 6.6%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터내셔널, 미국하고 캐나다, 북미 지역을 뺀 나머지 나라에서 마이너스 3.1%를 기록했고 온라인 쇼핑에서 마이너스 3.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야,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됐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지 않게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 봤을 때.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앞으로는 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어제 사실은 뭐 생각보다 좀 방어했다. 저는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코스코를 보게 되면은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둔화가 될 거야.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 야, 그 무슨 말이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래도 경기 방어주로서 코스코는 체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 부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 보게 되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아까 모멘텀 ETF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자, 모멘텀 ETF인 MTUM입니다.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TUM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게 모멘텀 주식만 모아가지고 하는 ETF인데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의 어떤 가격 상승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낮은 변동성을 뭐 추적을 해서 만든 미국의 대형주, 중소형주를 이제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 1위부터 10위까지 볼 수 있는데 뭐 압도적인 기업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 11월 27일이 파란색 부분이고요. 2022년 11월 30일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 모멘텀 ETF의 리밸런싱이 일어났습니다. 리밸런싱이 일어났는데 이번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섹터가 헬스케어고요.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하락했던 섹터가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죠. 그리고 IT,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 ETF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향후 어떤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필수 소비재와 IT 쪽이 생각보다 모멘텀이 좋지 않더라. 상대적으로 헬스케어와 에너지가 모멘텀이 좋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리밸런싱이 됐는데 물론 이건 과거 수치를 가지고 지금 리밸런싱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나타내는 앞으로의 흐름을 이제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모멘텀 주식 안에서도 헬스케어와 에너지가 압도적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만 한번 보시게 되면서 지금 이 두 섹터가 앞으로의 모멘텀을 현재는 또는 과거의 몇 개월 동안은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동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헬스케어와 에너지가 모멘텀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차트도 현재 어느 정도 뭐 저점을 찍고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MTUM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룰루레몬입니다. 네, 룰루레몬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룰루레몬 실적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방어한 이상으로 좋았다 보여지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1.8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0.04 빌리언 달러가 올라갔고요. 자, EPS도 0.03 센트겠죠? 3센트. 3센트. 올라간 그런 EPS를 보여줬는데 일단 뭐 견고한 실적 보여줬다. 하지만 가이던스는 또 하향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요즘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가이던스 하향 안 하는 종목 찾기가 더 힘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가이던스 하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놀라운 것도 없는데 제가 이 룰루레몬이 그러면 정말 좋지 않나.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설문조사 가지고 났는데 일단 CEO에 대한 점수, 내부 직원이 우리 CEO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리고 경쟁 업체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는데 1위가 룰루레몬이었고요. 자, 2위가 나이키, 3위가 놀드스트롬, 럭셔리 백화점 기업이죠. 4위가 언더아머, 5위가 어메리칸 이글. 이렇게 해서 룰루레몬이 1위를 차지했다. 룰루레몬 CEO분 성함이 켈빈 맥도날드. 맥도날드님. 네, 재밌네요. 켈빈 클라인과 맥도날드를 합친 켈빈 맥도날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6가지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젠더입니다. 젠더니까 어떤 여성을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의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점수를 줄 수 있는가 해서 뭐 압도적인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성은 어떠니? 이 부분도 룰루레몬이 1위입니다. 물론 나이키와 0.1점 차이예요. 하지만 1위를 차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이 어떠니? 이 부분은 룰루레몬과 나이키가 동등한 1위인데, 자, 룰루레몬을 상위에다 그래도 랭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룰루레몬이 뭐 거의 다 1위를 하고 있고, 만년 1위였던 나이키가 밀리고 있는 게 참 의아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또 세 부분은 뭐냐면 만족도,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1위를 하고 있는 룰루레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견고한 실적, 물론 가이던스가 하향이 되고 있지만은 고객들은 그래도 룰루레몬을 사랑하고 있다. 나이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나이키가 뭐 거의 부동의 1위였는데 밀렸어요. 예, 밀린 그 모습을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룰루레몬 차트도 한번 보시면서 안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좋죠. 이 정도 훌륭하죠. 이게 지금 사실 2021년, 2022년, 2020년까지 다 나와 있는 차트인데 거의 뭐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고점을 지금 뚫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22년에 있었던 고점을 좀 뚫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일단 오늘 PPI 발표가 10시 30분에 있었고 PPI 발표하면 시장은 좀 놀라는 모습입니다. 선물 나스닥 기준으로 플러스 한 0.5% 정도에서 마이너스 1%. 일단 선물 기준 1.5% 정도 깊은 낙폭이 나왔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고요. 일단 수치 자체는 시장의 컨센이 전년 대비 7.2%였는데 실제값 7.4%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PPI를 CPI 선행 지표로 보다 보니까 다음 주를 확인할 CPI에서도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정도 마음의 각오를 좀 하는 거죠. 미리 매를 맞는 거다. 네. 모의고사 쳤는데 성적이 좀 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CPI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CPI 발표가 나온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연준이 이번에 75bp 하냐 50bp 하느냐인데 저는 50bp 하지 않을까. 50bp? 그러면서 좀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번에 최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러한 매크로 지표가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1970년대, 60년대 있었겠지만 이 매크로 지표가 향후 2023년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보다는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든다. 확실히 줄어든다. 저희 관점에서는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CPI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묻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근데 시장의 위치를 보면 저도 이제 영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개인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저도 뭐 시장을 매일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가끔 당황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날의 움직임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왜 이리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번 주 움직임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만 넓게 보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3,500포인트였던 지수가 무려 4,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6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단기간에. 그 600포인트 중에 한 200포인트 정도를 지금 반납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극심한 조정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600포인트 정도의 반등 후에 그걸 어느 정도 되돌리는 과정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노이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과연 CPI나 아니면 금리 정책의 노이즈가 우리 하반기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6월 말의 저점이나 10월 말의 저점을 만들었을 때만큼 두려운가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심리적 영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체감하기에도 물론 다음 주에 CPI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0월 말이나 6월 말에 봤던 정도로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국면이 갈 가능성은 없다. 개인적으로 매우 낮다. 매우 없다라고 낮다. 말할 수 없겠지만 매우 낮다. 그래서 모든 시장의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시장 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거지 뭐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이 가을이 중간에 있고 겨울이 있고 또 여름에서 겨울을 지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또 봄이 있고 꽃샘추 있고 여러 노이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점진적으로 변한 것처럼 시장의 톤이 변할 때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건데 추운 겨울이 갑자기 여름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계절, 뭐 환절기라고 하죠. 그런 변화들이 좀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운 시기는 좀 지나갔지 않나. 네. 다음 주 화요일 CPI 솔직히 시장에 충격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파괴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국내에 없을 예정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네. 네, 점진적. 오늘 오늘 찔링님 많이 오늘 쓰셨죠? 점진적 많이 나오네. 점진적. 네. 참. 제가 뭐 공산당에 부탁받은 거 내일 뭐 점진적으로 일본 가시는 거죠? 내일 점진적으로 그냥 시원하게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일본. 직행입니다. 점진적이 아니고. 네, 점진적이 저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네. 네, 다음 주 CPI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첨언 드리는 거고요. 시장 좀 아마 좀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CPI 너무 발표 나올 마시라. 때 일본에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죄송해요. 네, 장혜성 지점장님이랑 저희 부사장이 계실 거니까요. 든든한 또 부사장님이 자리 지키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함께합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정리한다면
다음 주 CPI 때는 최백원님이 일본에 계십니다. 예, 그게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즐거운 주말 보내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네. 제가 오늘 얻은 성과 중에 가장 좀 보람찬 성과는 판승철님께서 드디어 연말 전에 노래 한 곡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아 진짜로? 네. 그걸로 좀 보람. 안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일본 가서 근사한 마이크 하나 사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예. 일단 주말이니까요. 네. 너무 시장 위축되지 마시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은 약간 힘들 수 있겠지만 그 후에 다시 봄이 올 거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